안녕하십니까. 아빠 관리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의 14번째 시간 곱셈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곱셈 공식 5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곱셈 공식 5개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곱셈 공식 5개가 나와 있죠.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5번 공식인데요. 이와 같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102의 제곱을 계산하려고 한다. 이거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은 이미 초등학교 때 이미 이와 같은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곱셈 공식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02의 제곱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100이라고 하는 수를 두 개의 수의 합으로 쪼갤 수 있죠. 간단하게. 어떻게? 100 더하기 2로. 이게 102잖아요. 아, 그럼 잘 보시면 두 수의 합의 제곱이네요.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1, 2, 3, 4, 5번 중에서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일단 제곱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일 텐데 두 수의 합이니까 합으로 연결된 제곱은 몇 번입니까? 1번 공식인 거죠. 즉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수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있는 수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맞죠? 네모 제곱 더하기 2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 제곱. 아, 그렇구나. 102의 제곱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곱셈 공식 1번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그렇다면 두 번째, 98의 제곱 역시나 이걸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묻고자 하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곱셈 공식을 써서 계산하려면 몇 번 공식을 쓰면 좋겠는가라는 거죠. 역시나 잘 보시면 이게 제곱이 있으니까 아, 이거 1번 아니면 2번이겠구나. 그런데 아까와 같이 98을 우리가 두 수의 차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100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아, 그럼 좀 더 명확하게 두 수가 있고 차의 제곱이니까 아, 이것은 몇 번 공식이구나. 2번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몇 번 공식과 이걸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이걸 알아두셔야 한다고요. 그럼 3번은 이번에는 102 곱하기 98을 한번 해볼게요. 102는 여기 있는 수고요. 98은 여기 있는 수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1, 2번은 아니겠죠. 왜? 제곱이 아니니까. 그럼 3, 4, 5번일 텐데 잘 보시면 102하고 98이 위에 있듯이 하나는 100 더하기고요. 하나는 100 빼기 2니까 딱 봐도 앞에 것 똑같고 뒤에 것 똑같고 하나는 합, 하나는 차. 무슨 공식입니까? 합차 공식이죠. 몇 번 공식이에요? 바로 3번 공식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하시면 100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일단 이 세 개가요. 가장 학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수의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102의 제곱 대신에 어떤 것도 줄 수 있냐면 뭐 51의 제곱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98제곱 대신에 47의 제곱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 이런 수는 1번 공식을 이런 수는 2번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5.1 곱하기 4.9 이렇게 하면 5보다 0.1 크고 5보다 0.1 작은 수잖아요. 아, 이거는 3번 공식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수의 형태에 따라서 몇 번 공식을 쓰면 좋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아시겠죠?
물론 4번 공식과 5번 공식도 출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4번 공식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4번 공식은 이런 거예요. 102 곱하기 97 이런 거죠. 4번식은 3번식과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예요? 98이 아니라 97이라는 거 차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빼기 3이죠. 그럼 이건 몇 번 공식이냐? 라고 보신다면 4번 공식과 좀 더 유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문자 x로 바꿔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 x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4번 공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겠어요? 뭐 5번 공식도 굳이 만들어내자면 여기서 살짝 바꿔볼까요? 202 곱하기 97 이렇게 하면 5번 공식이 될 수는 있겠어요. 왜? 이거는 200 더하기 2, 100 빼기 3인데 마찬가지 100을 x로 놓는다면 이거는 2x 더하기 2에 x 빼기 3이니까 딱 봐도 5번 공식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과 5번은 약간 좀 낯설죠. 그 다음 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4, 5번보다는 몇 번? 1번, 2번, 3번과 같은 수의 형태를 계산할 때 곱셈 공식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은 이미 초등학교 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를 통해서 이미 계산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걸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우린 이렇게 안 구하고 바로 그냥 102 곱하기 102 해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고. 따라서 우리는 답 구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내용은 수의 계산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쵸? 우리 한번 이런 거 했었죠. 루트 2분의 1 이런 거 분모가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수로 바꾼다. 어떻게?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우리는 분모를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분모의 유리화를 2번 공부할 거다. 바로 그때 배웠던 게 첫 번째 형태고요. 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간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 무엇을 이용해서 하겠다고요?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 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이런 형태라고 볼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분수를 한번 볼게요. 그럼 분모를 잘 보시면 분명히 1 더하기 루트 2가 무리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루트 2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역시나 분모의 유리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것처럼 분모에 있는 같은 무리수를 곱해서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겠죠. 즉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많은 친구들이 1 더하기 루트 2에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해버리는 거지. 그럼 분모가 유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분모를 계산하시면 이게 괄호가 있고 곱셈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루트 2고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예요. 우리는 분모 전체가 유리수가 되는 걸 원하는데 뒤쪽에 있는 루트 2는 2라고 하는 유리수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앞쪽에 있는 1 유리수가 무리수로 바뀌었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 방법과 같이 똑같은 무리수를 곱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곱하면 어떨까? 이 전체를 곱하면 어떨까? 즉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 더하기 루트 2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유리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밑에 있는 것도 1 더하기 루트 2를 똑같은 수니까 이게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1 더하기 2의 1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즉 완전 제곱식 있죠. 1번 공식 있잖아 우리가. 곱셈 공식 1번을 이용해서 전개했다고 가정하시면 뭐가 보이냐면 역시나 무리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좀 빨리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은 분모 전체가 유리수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수를 그대로 곱했더니 역시나 분모가 유리화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로 바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곱셈 공식 몇 번을 쓰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곱셈 공식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곱셈 공식이 몇 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즉 합차 공식.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가 a제곱 빼기 b의 제곱. 이게 곱셈 공식 3번이잖아요.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해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잘 보시면 1 플러스 루트 2잖아요. 이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것이 1 플러스 루트 2죠. 왜 더하기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곱셈 공식 이걸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겠다는 소리는 바로 부족한 식을 곱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수에서는 1 플러스 루트 2, a 플러스 b가 있기 때문에 뒤에 바로 뭘 곱해준다? a 마이너스 b를 곱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최소한 분모는 유리수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합차 공식 a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럼 a제곱 얼마예요? 1제곱이죠. 빼기 b제곱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다음 분자는 1을 곱했으니까 그냥 1 마이너스 루트 2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분모가 1을 빼기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죠? 2어 유리수로 바뀌었네요. 분모가 얼마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아, 그렇구나. 다만 답을 쓸 때는 분모에 마이너스 1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 1, 분자는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각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분모 유리화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얘를 쓰고 루트 하나만 있는 경우, 이거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 똑같은 루트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루트에다가 앞에 유리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무리수가 둘 다 있어도 돼요. 그 다음 두 수 사이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는 곱셈 공식 3번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뺄셈에 있는 경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 대신에 우리가 루트 3 빼기 루트 1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분자도 이번엔 숫자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1번보다는 수가 조금 더 복잡해져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 해봅시다. 두 수가 둘 다 무리수이면서 두 수 사이에 마이너스 뺄셈이 있는 경우. 됐죠?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분모 유리화를 하냐? 무조건 이런 경우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a 더하기 b가 있는 거예요? a 빼기 b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봐도 a 빼기 b죠. 뒤에다가 뭘 곱하겠다고요? a 더하기 b를 곱하겠다. 분자에도 똑같이 a 더하기 b를 곱해야 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합시다. 분모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고 분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자, 분모부터 계산합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a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분자는 분배 법칙.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 되겠죠. 제곱근의 곱셈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 3, 루트 2의 제곱이 2, 분자는 루트 3의 제곱은 3 더하기 루트 6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 계산 결과가 1이니까 바로 분모의 유리화를 한 계산 결과는 3 플러스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는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보다 어떻습니까?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계산 과정을 할 때 계산을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계산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렇다면 이걸 빠르게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보다 살짝 더 한 단계를 높여볼게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루트 5 더하기 루트 3,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런 형태가 대단히 우리가 많이 시험에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분모가 일단 루트가 있으면서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자가 똑같은 수가 있는데 얘랑 부호가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런 형태 좀 눈여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 분모 유리화를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해볼게요, 천천히. 일단 중요한 건 루트 5 더하기 루트 3 분모에 있고, 분자 루트 5 빼기 루트 3이 있고, 분모 유리화를 하려면 곱셈 공식 3번을 이용하겠다. 근데 현재 분모에 주어진 게 a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뒤에 a 빼기 b, 루트 5 빼기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특이사항이 뭐가 생기냐면 분자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아, a 더하기 b가 있어서 a 빼기 b를 곱했더니 그 a 빼기 b가 원래 분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똑같은 식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죠? 제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즉, 이와 같은 식의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의 유리화를 하고 나면 분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곱으로 바뀐다는 사실. 분모가 마이너스 분자가 플러스여도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즉 분자 계산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분모는 좀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자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고요. 자, 계산해 볼게요. 분모 루트 5의 제곱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드립니다. 뒤에 b의 제곱 이렇게. 자, 분자는 루트 5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우린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우리 곱셈 공식 2번을 이용해서 얘를 전개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a 제곱 루트 5의 제곱 적어둘 게 처음이니까 빼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계산하면 분모 루트 5의 제곱은 5, 루트 3의 제곱은 3, 그리고 분자도 루트 5의 제곱은 5, 두 번째 있는 게 2 루트 15죠. 세 번째 있는 게 얼마입니까? 3이네요. 됐죠? 루트 3의 제곱은 3. 자, 계산해보면 분모가 얼마? 2가 되죠. 자, 분자는 5 더하기 3이 계산이 돼요. 얼마로? 8 빼기 2 루트 15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약분이 되죠. 모든 수가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2로. 따라서 분모를 2로 나누면 1, 분자는 4 빼기 루트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세 번째 형태 어디에서 여러분들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될지 좀 보이시나요? 어쨌든 계산 결과 4 빼기 루트 15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꾸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분모에 대한 형태의 첫 번째보다는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핵심은 뭐다? 곱셈 공식 3번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의 활용 두 번째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하나의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바로 세 번째 내용인데요.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다양한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치환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x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이와 같은 식을 전개하시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에 있어서 다항식의 계산에서 일반적으로는 항의 개수가 2개 정도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난도 문제로 간혹가다 연수 문제, 교과서 연수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복잡한 식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또는 a 빼기 b의 제곱만 배웠지 이렇게 항이 3개 있는 거에 제곱은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쵸?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배운 그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여기 있는 항 3개를 몇 개로 줄여야 되겠습니까? 2개로 줄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바로 이 식의 일부분 앞에 있는 이 2개 x 더하기 y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환이라고 합니다. 환은 바꾼다, 치는 둔다, 즉 a라는 문자로 두어서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x 더하기 y를 a라는 문자로 두어서 둔다라는 뜻이고 두어서 바꾼다 이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치환이라고 한다. 즉 복잡한 식의 계산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x 더하기 y를 이제 우리가 a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를 써서 바꾼 거니까 a 빼기 2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린 이것을 전개할 수 있죠. 곱셈 공식 몇 번을 이용해서? 2번을 이용해서. 어떻게? 앞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되셨나요? 정리하면 a제곱에 빼기 4 라지 a 플러스 2제곱은 4,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처음 주어진 식에 사용된 문자는 뭐랑 뭐예요? x, y인데 a라고 하는 문자는 우리가 그냥 만든 문자잖아. 내가 만든 문자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안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계산 결과는 x, y를 써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이 라지 a를 다시 원래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환원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어떻게 가는 거야?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에 x 더하기 y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곱셈 공식 1번, 얘는 분배 법칙 쓰셔서 계산하실 수 있죠. 그렇다면 x 더하기 y제곱은 x제곱에 플러스 2xy에 플러스 y제곱, 분배 법칙 마이너스 4x, 분배 법칙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주셔야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내용이.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 이렇게 복잡한 식의 계산 이렇게 나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이 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1, x 더하기 y 빼기 1, 유사하게 뭐 2 해도 상관없는데 뭐 2로 할까? 이렇게 2로 합시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방식을 계산하시오, 전개하시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것 또한 그냥 전개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다? x 더하기 y를 a로 치환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치환하는 게 좋나요? 식을 딱 보시면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게 좋겠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치환이라고 한다. a라는 문자로 두어서 바꾸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라지 a 더하기 2, 라지 a 빼기 2로 바뀌죠. 그럼 이걸 딱 본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의 제곱은 4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답을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된다고요. 왜? a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문자니까 a 대신에 다시 무엇으로? x 더하기 y로 바꿔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전개해 주겠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빼기 4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얘가 이렇게 전개되는 게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앞에 우리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공부하셔야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곱셈 공식의 활용으로 첫 번째 수의 계산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분모의 유리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식을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해 보는 거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